자, 이번에는 파이썬 연산이에요. 연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자열 처리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다가 문자열에다가 파이썬 굿이라고 입력을 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이렇게 배열로 쭉 인덱스, 파이썬은 이렇게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자열부터 끝 문자열까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인덱싱은 문자열의 각 문자에는 인덱스가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 번호가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0이다. 그리고 문자열의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대괄호와 인덱스를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데이터에서 스트링 1 해주고요, 프린트 s 실행을 해주게 되면 1번에 해당하는 y가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10 이렇게 지정하면 d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뒤에서 첫 번째 값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6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n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좀 복사해서 가져와 봤고, 시작 인덱스는 포함되고 종료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지정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냥 이렇게 콜론을 지정을 하면 전체 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인덱스 지정하고 콜론 지정하면 7에서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7에서부터 끝까지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3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OD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앞에 이렇게 콜론이 가게 되면 처음부터 인덱스까지 가는데, 이 인덱스 값이 마지막 종단이 요거 미만이라고 그랬죠.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2까지 가는 거니까 0, 1, 2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yt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7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니까 여기에 나오는 pyth까지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하나 적은 거니까 -6까지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또 인덱스를 같이 가지고 와서 예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가져와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갈 때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 갈 때는 이게 답이 잘못 나왔는데 공백이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수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XYZ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값이 스텝이 되는 거죠. 1에서 8까지 2씩 증가하는 거니까 한번 지우고 잠깐 한번 해볼까요? 얘네는 남겨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내려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에서부터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까지 범위에서 2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겠네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종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1에서부터 7까지가 되겠죠. 이 종단은. 그러니까 1에서부터 7까지가 되겠고, 스텝 2씩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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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까지,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2단위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단위니까 T,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산에 대한 건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체에서 사용되는 함수다, 행위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해당 개체의 특성과 기능을 나타내고, 객체는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개체는 메소스로 호출하는 대상 개체다.
되겠죠. 기본 구조는 객체단 메소스, 그 다음에 인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리스트 객체 메소스예요. 우선 플로츠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바나나, 사과 2개가 들어있고 플로츠에다가 어펜드라고 이야기했어요. 딸기를 추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뒤에다 추가하는 형태가 되고 익스텐드는 얘네를 모든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모든 요소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하고 이렇게 인덱스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기가 0이죠. 1 위치에 딸기가 추가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리무브 바나나 하면은 바나나가 제거가 되겠고 리무브드 프루츠 해가지고 프루츠를 팝하래요. 프루츠를 팝하는데 1번 인덱스에 있는 프루츠를 팝하는 거니까 팝은 우리 그 스택에서 사용되는 팝입니다. 푸시팝 빼낸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바나나가 빠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removed fruits 빼낸 그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 출력을 해주게 되면 바나나하고 사과, 딸기 별도로 부연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덱스를 바나나는 인덱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나가 지금 몇 번째 찾는 값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다. 첫 번째 인덱스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오름차순 정렬할 때는 개체 선택하고 소트 적용을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되겠고, 리버스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고, 딕셔너리 개체에서의 메소스는 딕셔너리는 속성과 값의 싹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키에다가 person.keys 이렇게 적용을 하고 키를 인쇄하게 되면 딕셔너리의 키에 각각에 해당하는 키 값들만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값만 반환할 때는 이게 다 persons에서 해당하는 변수에 해당 딕셔너리에서의 밸류 값만 전 30 서울만 뽑아낸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모든 키상 이걸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템을 모두 다 빼내게 되면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뽑아내게 된다. 그리고 지정된 키에 해당하는 값만 반환할 때는 우선은 person 해서 name John, age 30, city 서울이고요. 그리고 person get name 이름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이름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이 John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occupation 해서 여기다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찾아올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NA를 출력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person에서 age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자, age 제거해 버리면은 어떻게 나올까? name John, 그 다음에 city 서울 해가지고 얘네는 세트기 때문에 하나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값도 같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키값 쌍으로 현재 딕셔너리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데 person이 쭉 있고요. 그래서 name John, age 30, city 서울 이렇게 있을 경우에 additional info에서 occupation에서 engineer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고 country는 US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additional 하는 거니까 얘네를 추가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앞쪽에 있는 서울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삽입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메소스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클래스 메소스는 클래스에 속한 메소스를 의미하고 at 클래스 메소스 이렇게 해서 s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래스 메소스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CLS를 갖고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이 CLS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클래스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CLS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코레이터는 함수나 클래스를 수정하거나 감싸는 역할을 한다. 함수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되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함수나 클래스 위에 at decoration 명을 이용을 해서 작성한다. 데코레이터 함수는 데코레이팅 할 때 대상 함수나 클래스인 자료로 입력받아가지고 인자로 받아서 수정하고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데코레이터의 기능에는 함수 기능 확장, 코드 재사용성, 인증과 권한 부여, 코드 간결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간단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메소스 호출할 때는 클래스 메소스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 호출한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호출할 수가 있겠고, 클래스 이름 뒤에 닷을 붙이고 메소스 이름을 연결해서 호출한다.
클래스 메소스 내에서 CLS를 사용해서 클래스 자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자체가 CLS 클래스니까. 클래스 메소스를 사용하는 이후에는 클래스 메소스는 클래스 자체와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고 클래스 변수에 접근해서 조작할 수가 있겠고, 또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클래스 자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하다. 클래스 메소스는 클래스 레벨에서 공유되고 클래스 상태를 변경하거나 클래스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예제를 보면 클래스 마이 클래스라고 했고요. 카운트 0 했어요. 클래스 변수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를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스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클래스 메소스를 정의한 거고, 여기다 이제 df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거든요. 이건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함수를 클래스 메소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CLS로 초기값을 설정하고 CLS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하는, 계속해서 누적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C하고 표현이 똑같아요. 그리고 my class 해서 클래스 메소스를 호출해서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하고 클래스 메소스가 출력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클래스 메소스가 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간단히만 보십시오. 인스턴스 메소스는 객체 속성에서 접근하거나 수정하거나 객체 상태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객체에 영향이 없고 메소스로 호출한 해당 객체만 영향을 주고요. 메소스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객체 자신을 의미하는 셀프를 사용하고, 호출 방법으로는 해당 클래스 안에 self.메소스, 클래스 밖에서는 객체.메소스 이렇게 정의한다. 정적 메소스는 객체와 독립적이지만 로직상 클래스 내에 포함되는 메소스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메소스 데코레이션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대충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